안녕하세요. 저는 34살 돌싱이며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막장 드라마나 재미있는 사연을 즐겨 듣고 보는 편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별의별 인간들이 많다고 느끼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그런 인간을 상대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유별난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사연을 보낼 정도로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우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가 사연을 보낼 정도면 신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인지 확 아시겠죠?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신우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역지사지를 경험하고 발악하는 신우를 보니 고구마 5만 8천 개 먹고 사이다로 속을 뻥 뚫은 기분이에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비용은 각자 모아놓은 돈과 양쪽 집안에서 반반씩 부담했는데 집 물가가 비싸서 시댁에서 1억 5천 정도 더 보태주셨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겸 주말 부부였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곳에 개인 자취방이 있었고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는 제가 내려가기도 했고요. 제 사연의 발단은 바로 남편의 생일날을 맞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 생일이 딱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로 지방에 내려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 집도 좀 정리해 줄 겸요. 그런데 하필 그날 출장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같이 있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다음 주 주말이면 자기 생일이잖아. 하필이면 그날 출장이 잡혔어. 그날 같이 못 있어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미안해,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대신 다음 날에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 다음 날 오후쯤 도착할 것 같거든. 맛있는 거 먹게 밖에서 외식하자. 아니야, 괜찮아. 생일이 뭐 별건가? 출장 다녀와서 피곤하지 않겠어? 그럴 것 없어. 다음날 또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푹 쉬어야 하잖아. 안 그래도 주말에 출장 간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할 거잖아. 그래도 자기 생일이잖아. 미역국은 못 끓여줘도 같이 밥 먹으면서 축하도 해주고 싶은데. 에이, 괜찮다니까. 그럼 정 미안하면 그날 친구랑 낚시 다녀오게 해줘. 낚시? 어. 저번에 같이 낚시 가자고 했는데 내가 서울집으로 올라가느라 계속 미뤄졌거든. 그래? 그럼 말을 하지. 다녀오라고 할 텐데. 그동안 주말에는 자기랑 같이 보내다 보니까 낚시 가기 어려웠지. 일주일에 이틀 보는 건데 어떻게 낚시하러 가? 명색이 신혼인데. 주말 부부다 보니까 자주 못 보는 대신 확실히 서로에 관한 애틋함이랄까? 만나면 더 반갑고 못 보면 보고 싶고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일반 부부보다 사이가 좋았습니다. 보통 신혼 때 좋기도 하지만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한다잖아요. 우리는 그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못다한 시간 보내며 행복하게 지내기 바빴거든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남편 생일이라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출장 문제로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친구와 낚시하러 갔다 오라고 했죠. 생일날 혼자 있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취미가 낚시인데 주말에 저랑 있는다고 낚시 안 한 지 한참 됐거든요. 생일날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평일에 출장권에 관해서 준비하는데 일정이 변경되면서 출장이 밀리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문득 생일이니까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미리 챙겨놓은 짐을 챙겨서 바로 지방으로 향했어요. 금요일이라 차가 살짝 막혀서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고 부랴부랴 차에서 짐을 챙겨
자취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밖에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이제 퇴근하는 건가? 아까 퇴근했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제 옆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웬 낯선 여자가 남편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다가왔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둘이서 정답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옆에 있던 여자는 생전 처음 본 여자였고 왜 내 남편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남편의 자취방에 함께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챙겼던 짐을 그대로 차 안에 두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자취방 현관 앞에 멈춰서니 안에서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문의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주말에 맨날 서울 올라가서 짜증났는데 자기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기 생일날 같이 있고 싶었는데 하늘이 날 도와주네. 자기 와이프 출장 보내서 이렇게 같이 있게 해줬잖아. 그러게 타이밍이 좋았지. 나도 주말에 자기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평일에 맨날 붙어 있어도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나저나 와이프한테 여기로 안 오는 거 맞지? 기어이 챙겨주고 싶어서 온다고 하는 거 오지 말라고 말렸어. 우리 자기랑 함께 보내려고 친구랑 낚시 가고 싶다고 거짓말했거든? 그랬더니 알겠다고 갔다 오라더라. 그럼 내일까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네? 너무 좋다. 주말에는 서울 가느라 같이 못 있어서 서운했는데 이런 날도 오고 자기 와이프한테 고마워해야겠는걸? 아유, 이제 와이프 이야기 그만하자. 이렇게 좋은 날 와이프 말고 우리 이야기 해야지. 내일까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처럼 데이트나 하러 갈까? 정말? 좋지. 현관문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직접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무슨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불륜이 맞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홧김에 확 쳐들어가서 두 연놈들을 묵사발을 내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크게 받아서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했어요.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불륜 정황을 볼 자신도 없었고요. 차 안으로 돌아와서 몇 시간을 울다 웃다 미친년처럼 생쇼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뭐하냐고 전화했더니 다음날 낚시 갈 준비로 일찍 자려고 누웠다고 했어요. 피곤해서 먼저 자보겠다고 내일 낚시 다녀서 연락하겠다던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몰랐더라면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나니 참 뻔뻔한 인간이었구나 소름 끼쳤습니다.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건지는 몰라도 그동안 내게 거짓된 행동과 말을 일삼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비참했고 남편을 향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한때 주변에서 주말 부부는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남편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외로움에 바람 피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피스 와이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상 남자들 다 그래도 우리 남편은 다르다고.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 더 애틋하고 좋은데 바람 피울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남편은 나를 워낙 사랑해서 다른 여자한테 조금도 관심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남편을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꼴이 됐어요. 새벽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울다가 겨우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꼴딱 새우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했죠. 모르면 모를까 불륜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건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고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불륜 증거 잡아서 위자료며 정신적 손해배상, 내연녀 소송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남편 몰래 일을 갈며 불륜 증거를 수집해 나갔어요. 회사에 연차를 써서 남편 집 앞에 차를 대고 대기하며 둘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고 남편이 서울 집으로 올라왔을 때 잠든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나온 증거들과 남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박박 긁어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며칠 둘을 따라다니며 살펴보다 보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사 직원들한테는 추악한 불륜 사이를 숨기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인 척 굴었을 테니까요. 증거도 다 모았겠다. 이걸 언제 터뜨릴까 타이밍을 보던 중 둘을 동시에 엿먹일 생각으로 주말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 집으로 향했어요. 보나마나 자취방에 그 둘이 함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둘이 정답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다 터뜨리고자 서둘러 남편의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남편과 내연녀는 토끼눈이 된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불륜 사실을 들켰을 때 날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이 어떨까? 과연 내연녀 앞에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냅다 남편의 뺨을 때렸고 이어서 그간 모아놓은 증거자료들을 집어던졌어요. 내가 출장 간다고 해서 마냥 좋았지? 그래서 옳다구나. 바로 이 계집애한테 연락해서 집에 들어온 거니? 아니 이게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이 사진들은 뭐야? 너 설마 그동안 나 미행한 거야? 뭐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대체 언제부터 날 감시한 거냐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희들 언제부터 바람 피웠니? 며칠 따라다녀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직장 동료 사이인 척 굴고 뒤로는 불륜 저지르고 너희 둘이 이런 쓰레기인 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대체 언제부터 알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희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궁금하다면 말해줄게. 나 네 생일날 이 집에 왔었어. 출장이 미뤄져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왔는데 둘이 같이 이 집에 들어가더라? 저 계집애가 너한테 자기야라고 부르고 그때 알았어. 나 몰래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평일에는 이 계집애랑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바람 피우고 주말에는 좋은 남편인 척 굴었다는 것도 다 알고 나니까 네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언제까지 날 기만할 생각이었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마냥 바보처럼 헤헤거릴 줄 알았어? 자기야, 우선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면목이 없다. 그런데 나도 사람이고 남자잖아. 결혼했는데 떨어져 지내니까 너무 외로웠어.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 너 말대로라면 주말 부부들은 다 바람 피우면서 살겠네. 아무리 외로워도 너처럼 이딴 쓰레기 같은 짓은 안 해. 나 역시 외로웠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면 너만 바라봤어. 왜냐면 나는 결혼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 단 한 번도 윤리 도덕적으로 벗어난 행동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넌 어떻게 이딴 짓을 벌일 수가 있니?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 줄 알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했어. 날 기만한 너희 둘을 반 죽여놓는 상상을 매일 했다고. 절대로 용서 못해. 가만 안 둘 거야. 남편 자취방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다 집어던지고 한바탕 난동을 피웠습니다. 남편이고 내연녀고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때리고 머리털을 다 쥐어뜯었어요. 그동안 이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더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껏 분풀이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서울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편이 뒤따라와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들면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처음 마음먹은 대로 이혼을 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 잘한 게 있다고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바로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 알아. 그래. 아무리 외로워도 그래서는 안 됐지. 다 내 잘못이고 모든 거 다 인정할게. 우리 이혼하자. 나 자기를 붙잡을 자격도 없고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자신도 없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솔직히 신뢰하고 뭐고 다 깨진 마당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뭐? 이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네가 뭔데 이혼을 말해? 왜? 나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새 출발하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동안 나 몰래 증거 많이 모았던데 그 정도면 이혼 생각하고 모은 거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마음 안 바뀔 거 잘 알고 내가 자기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맞아. 나 너랑 이혼할 생각으로 작정하고 증거 모았어. 마음 먹고 찾으니까 아주 수두룩하게 나오더라. 그런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난 제대로 할 거야. 내가 받은 이 모멸감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고. 절대로 좋게 이혼 못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어쩌려고? 넌 바람피웠고 유책 배우자야. 내가 이혼 도장 찍지 않는 한 절대로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하지만 난 너 같은 걸 묶어놓고 다 감안하면 살 만큼 마음이 넓지 못하거든. 버려야 하는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한다는 주의라 바로 이혼 준비 진행할 거야. 대신 내가 받아야 할 몫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받을 것이고 너 때문에 피해본 것들부터 시작해서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다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참,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야. 걔한테 미리 돈 준비해 놓으라고 해. 그뿐이야? 너희들 회사에도 알릴 거야.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른 추악한 인간들인지 사람들도 알아야지. 뭐라고?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일이야. 회사 사람들한테 알릴 게 뭐 있어? 그러다 밥줄 끊기면 어쩌려고? 네가 책임질 거야? 그냥 좋게 위자료 받는 선에서 끝내. 상간녀 소송 뭐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걔 돈 얼마 없어. 혼자 홀어머니랑 동생들 챙긴다고 가장 역할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애야. 불쌍하지도 않냐? 지금 누가 앞에서 불쌍하대. 제대로 생각 박힌 애라면 성실하게 가장 역할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은 왜 피우냐고? 불쌍하기는 개뿔. 나는 안 불쌍하니?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은 나는 안 불쌍해? 누가 안 불쌍하대? 그래도 이건 아니지.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할 거 아니야. 엄연히 내 직장이고 벌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밥벌이는 계속해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화 많이 난 거 이해하는데 우리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나 하나 망가뜨려서 네가 얻는 게 뭐야? 뭐 복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크게 챙겨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되지. 그래, 이 아파트 이거 다 네가 가져. 그럼 됐잖아. 대신 회사에 알리지 않고 상간녀 소송 안 하는 대신 다 줄 테니까 이 아파트랑 퉁치자. 어때? 괜찮지? 아파트값 많이 올랐던데 이 정도면 자기한테 나쁜 거 아니잖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가 결혼한 남자의 수준이 이렇게나 밑바닥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나 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평생을 함께해도 아깝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집 다 저한테 넘겨줄 테니 제발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없던 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아파트 넘겨주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더 속이 뒤집히며 화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알았다고 그 아파트만 받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라도 둔 연놈들을 벌하고 싶지. 저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위자료 이 아파트 다 넘겨줘야 할 판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합의 이혼도 아니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주제에 어디서 조건을 다냐고 또 한바탕 난리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집 밖으로 쫓아냈고 이혼 진행할 테니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게 쫓겨난 뒤 차마 자취방으로 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시모와 신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그날 저녁 시모와 신우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런 말들뿐일 텐데 뭐하러 받나요? 이미 이혼까지 확정지은 마당에 소용없는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전화도 안 받고 무시로 일관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다음 날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우는 들어와서는 제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다짜고짜 따져댔어요.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꼭 이렇게 찾아오게 해야겠어요? 전화를 뭐하러 받아요? 다 끝난 마당에. 뭐 할 말 남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네 마음대로 통보하는 건 경우가 없는 짓이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늘 같은 남편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나 돼? 경우 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죠. 바람 피운 거 그이한테 직접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도 지금 저한테 따지러 오신 건가요? 저는 더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뭘 돌아가요? 제대로 매듭 지어야죠. 들어보니까 이렇게 죽을 죄도 아니구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 아니에요? 위자료로 이 집을 통째로 꿀꺽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오빠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기까지 하겠다고요? 그건 선 넘는 짓이죠. 솔직히 말해서 바람 피우고 싶어서 피웠겠어요? 사람이 외롭다 보니까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주말에만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결혼했으면 아내 내조도 받고 싶었을 텐데 언니가 이 집 못한다고 빡빡 우기는 바람에 주말부부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언니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바람필 구실을 마련해주고 왜 바람 피웠냐고 따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요. 안 그래도 아가씨 오빠 때문에 머리 터질 지경이거든요. 아가씨까지 보태지 말아요. 가족이라고 마냥 감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나 자극하지 말아요. 그래봤자 좋을 거 없을 테니까. 야, 그래. 안 그래도 신경 날카로운데 왜 이렇게 자극하고 난리야. 그러다 홧김에 회사에다가 다 알리면 어쩌려고. 쫄 거 없어.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지? 우리는 뭐 바보라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아나. 가정에서 생긴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지. 직장까지 연결하는 거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어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1억 5천이나 더 보태서 마련해준 건데 어디 솔랑 다 먹으려고 들어요. 염치없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챙기고 계산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법대로 강경하게 나갈 테니 그렇게 알아요? 언니가 뭘 몰라서 일어나 보는데 법정 싸움이라는 게 되게 지긋지긋한 법이에요. 특히나 이혼 소송은 더더욱. 내가 그래도 언니니까 가족으로서 하는 충고예요. 괜히 법정 싸움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딱 덮고 없던 일로 해요. 오빠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고 엄마랑 나한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용서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알겠다고 용서할 줄 알았어요? 이혼 소송 골치 아픈 거 나도 알고 있고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 오빠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라서 그렇게 골치 아플 것 같지는 않네요. 증거가 워낙 빼도 박도 못할 거라서. 나는 아가씨가 법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줄 몰랐네. 그래요.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요. 나도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에요. 바람 피운 오빠의 잘못 질책하고 나한테 사과해야지. 어디서 따지고 들어요? 나한테 따질 게 아니라 오빠한테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그 말 믿어요?
이 세상에는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 절대 없어요. 개가 짖는 소리를 믿고 싶어요? 뭐 개? 이게 지금 시어미 앞에서 친한편을 개라고 한 거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사리분별 제대로 안 하냐? 제대로 하니까 이 정도인 줄 아세요? 저 지금 눈에 뵈는 거 없는데 겨우 참고 있는 거거든요? 너 내가 이혼할 준비나 하라고 했지? 네 엄마랑 동생 우르르 끌고 와서 나 하나 몰아세우면 해결될 거로 생각했니? 쓰레기에다 찌질하기까지 하네. 이런다고 내가 쉽게 넘어가 줄 것 같았어? 그러게 바람은 뭐하러 피워?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면 여러 사람 피곤할 일 없을 거 아니냐고. 나 여차하면 꼭지 제대로 돌 것 같거든? 회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손가락질 받기 싫으면 당장 네 엄마랑 동생 데리고 나가. 안 그러면 확 네 불륜 사진 인터넷에 올려버릴 테니까. 뭐? 이게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야, 막말로 내 아들이 괜히 바람 피웠겠어? 네가 오직 못났으면 그랬겠냐고. 매력이 있었어 봐. 주말 부부고 뭐고 바람 같은 거 안 피우지. 내 말이 본인이 매력 없어서 일어난 일을 누구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알려주는데 바람도 능력이에요. 이만큼 능력 되니까 바람도 피우는 거라고요. 나라면 내 남편이 이렇게나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겠다. 이런 남자를 언니가 쟁취해서 결혼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얼마나 더 바라는 거예요, 대체? 지금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바람난 오빠를 이렇게나 포장해주고 정말 눈물겹네. 오빠라고 그따위 막말하지 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만약 시매부가 바람 피워서 걸렸다면 아가씨는 나보다 더 했을걸요? 여기서 내 남편을 왜 들먹거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아유, 됐어. 더 들을 것도 없어. 지가 못나서 이사다리 난 걸 누구 탓을 해? 너 우리 아들 회사에 입 잘못 놀리면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집 넘볼 생각도 집어치우고 네가 해온 돈에서 위로차 조금 더 얹어줄 테니 그것만 받고 조용히 이혼해.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인 줄 알고. 내가 하는 말 쉽게 흘려듣지 말아라. 며느리기 전에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니까. 끝까지 네 멋대로 굴면 그땐 나도 이판사판이야. 내 성질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셋이서 한 사람을 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다고 굽힐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하는 짓을 보니 이혼 소송으로 골치 좀 썩겠지만 어쨌거나 저한테 유리한 판결로 마무리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유책 배우자니까요. 그래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하라고 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리고는 다 나가라고 등 떠밀었고 미친년 발악하듯 난리치니까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다시 한번 이를 갈았어요. 지들 일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시모는 제 아들이니 그렇다 쳐도 싸가지 없는 신우가 너무 거슬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절대로 곱게 끝내지 않겠다고요. 여기저기 능력 있다는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고 제가 따로 알아보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했어요. 그러던 과정에 조언을 얻을 겸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친구가 법률 쪽에 종사하고 있어서 도움받을 게 많았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크게 분노하며 두 팔 걷고 도와줬습니다. 한 번은 본인 일처럼 나서주는 게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크게 한턱 낼 겸 친구랑 만나서 예약해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뭐야? 왜 안 들어가? 뭐 아는 사람이야? 저기 있는 저 남자 신우 남편 같은데? 친구랑 같이 식사하러 들어간 곳은 꽤 값이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심지어 분위기가 좋아서 커플이나 부부가 데이트하러 오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곳에서 신우 남편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랑 같이 온 건가 싶어서 그쪽 테이블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참으로 기막힌 상황을 보고 말았어요. 시 매부는 신우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고 정답게 얼굴을 만져주거나 음식을 먹여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능력이라고 떠들어대던 신우가 본인의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궁금하더군요. 냉큼 핸드폰을 꺼내서 그 모습을 촬영했고 며칠 동안 시 매부를 따라다니며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혼 관련해서 남편과 할 이야기도 있기도 했고 신우한테 준비한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서였죠. 그들은 갑작스런 제 등장에 비아냥거리며 김칫국을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법대로 해보자더니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좋게 해결해보려고 온 거 맞죠? 정말 그런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딴 소송 해서 뭐해? 시간 낭비, 돈 낭비지. 무슨 소리야? 나 그대로 이혼 진행할 거야. 이건 내가 제시하는 이혼 조건이니까 잘 살펴봐. 이거 주려고 왔어. 앞으로 얼굴 볼 일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겸사겸사 마지막 인사도 하고 준비한 선물도 줄 겸. 선물? 그게 뭔데? 혹시 무슨 엉뚱한 짓 하려는 건 아니지? 엉뚱한 짓이라니.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마 기뻐서 펄쩍 뛸지도 몰라. 뭐?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본론부터 말해. 그래요, 그럼. 그렇게 궁금해 하신다니 얼른 드려야죠. 이거 받아요, 아가씨. 아가씨한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이게 뭔가 하는 표정으로 받아서 들더니 봉투 안을 열어 찍어둔 사진을 확인했어요. 바로 시 매부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말이죠. 뭐야? 이거 뭐예요? 뭐긴요. 아가씨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정답게 데이트하는 사진이죠. 봐서 알겠지만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죠?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대답 똑바로 해요. 이 사진 어디서 났냐고요? 어디서 나긴요. 아가씨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찍었죠. 처음에는 우연히 목격했어요. 친구랑 밥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 아가씨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바람 피우는 거. 바람? 어때요, 내 선물? 마음에 들어요? 아가씨는 좋겠어요. 인기 있는 심해부를 쟁취해서 아가씨가 결혼한 거잖아요?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죠? 바람도 다 능력이라는 말. 사진 봐서 알겠지만 내 언니가 참 젊고 예뻐요. 아가씨보다 한 5살은 더 어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심해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단박에 알겠네요.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도 하고. 이런 미친! 지금 누구 놀려요? 어디서 이딴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들고 와서 바람이란 소리를 짓거려. 딱 보면 몰라요? 우리 아가씨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스타일이구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눈치챌 정도인데. 그래요. 부정하고 싶겠죠.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가씨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맞아요. 내가 며칠 동안 살펴보니까 계속 이 여자랑 몰래 만나서 데이트하던데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따라다녀 봐요. 그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라고. 신우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갈기갈기 찢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이내 소용없다는 걸 알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꽤 흡족한 듯 바라봤어요.
지일 아닐 때는 바람도 능력이라고 쓰레기 같은 말을 잘도 뱉어내더니 직접 당해보고 정신 차린 듯 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아니라는 듯 막말을 뱉기 십상이죠. 어머, 지금 우는 거예요? 난 아가씨가 기뻐서 펄쩍 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바람도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돼야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라고. 아가씨 남편이 이렇게 능력이 든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왜 울어요?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그 입 안 닥쳐요? 안 닥쳐. 아직 할 말이 다 안 했거든. 거봐, 너도 당해보니까 기분 더럽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 네가 한 번만 내 처지에 생각했더라면 그딴 막말 절대 못했을 거야. 너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자만했겠지. 내 일 아니니까 막말해도 그만이다 싶었을 것이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니? 그걸 또 마침 내가 발견했고. 이건 하늘이 너한테 주는 가르침 같아. 능력이라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직접 겪어보니까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알겠지? 말로도 상대방을 충분히 죽일 수 있고 난도질할 수 있어. 넌 그날 마음을 한없이 죽였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한테 능력이다 뭐다 떠들어대는 거 정말 미친 짓 아니니? 네가 지금부터 네 남편을 구워 먹을지 삶아 먹을지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그게 다 너한테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 저는 아주 속 시원히 신우를 한 방 먹였어요. 싸가지 없는 저놈의 계집애 어떻게 복수해줄까 고민했는데 참 잘 됐습니다. 제 처지를 제대로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신우는 충격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하기야 저도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쳤는지 몰라요. 신우가 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소하다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자업자득이죠. 말이 씨가 된다고 뱉은 말을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신우가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모는 말리며 위로하느라 급급했고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답답해하며 본인 머리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거 다 전해주고 요요히 그곳을 빠져나왔고요. 그 뒤로 우리는 이혼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만 좀 찾아와. 이혼하면서까지 네 얼굴 봐야 하니? 자기가 계속 내 연락 안 받아서 그렇지. 자기야, 우리 이혼할 때 하더라도 좋게 이혼하자. 나 정말 회사에 알려지면 안 돼. 이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어디서 밥 벌어 먹고 살라고. 이 아파트 다 자기한테 줄게. 정말이야. 엄마랑 동생은 어림도 없다고 하지만 난 상관없어.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줘. 그럼 순순히 다 내어줄게. 어? 그렇게 회사에 알려지는 게 무섭니? 그럼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우지 말았어야지. 남편은 회사만은 정말 안 된다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혼하는 것보다 회사에 알려지는 걸 더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홧김에 확 알릴 거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겁만 주려던 건데 제대로 걸려들었더라고요. 어차피 다 빼앗길 처지이기는 하지만 순순히 응해준다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하는 거 보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린 큰 잡음 없이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절대적인 협조에 이루어졌어요. 이혼 후 신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바탕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성격상 절대로 가만히 있는 위인이 못 됐거든요. 아무튼 저는 현재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혼 후 남은 건 돈밖에 없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는
제게 좋은 역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자나깨나 불륜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